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28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8회 합격자 발표예요. 대전 지역은 약 2,000명이 응시했다고요. 2,000명이 응시해서 617명이 합격했어요. 30%가 넘네요. 그죠? 그 합격하신 분들은 뭐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종강할 때까지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은 무조건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29회 내년 10월 달이죠? 영광의 합격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게 된 이름은 알고 지내야 돼요.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세법 시간이네요. 세금에 관한 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다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1, 2차 구분 다 됐죠? 1차 과목, 2차 과목. 그래서 저는 2차에 2차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다? 공법이네요. 공법. 자, 스마트폰도 이제 그만하셔야 돼. 공부에 체제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딱 이제 꺼버리고 이제 집중해야 돼. 집중. 공부할 때는. 그래서 공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중개사법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시 및 세법이 있네요. 세법. 전부 몇 문제예요? 40문항. 그래서 공시세법은 합쳐서 뭐다? 40문항이다. 공시세법은 합쳐서 40문항. 그리고 1차는 아시죠? 민법과 학개론이 있다. 토탈 5과목이에요. 근데 공시세법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합쳐서 40문항이에요. 강의는 따로따로 배운다. 그럼 우리가 합격하려면 필수가 뭐다? 40점 미만 맞으면 안 돼요. 과락. 40점 미만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래서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평균 몇 점이다? 60점 이상. 그럼 40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60점 이상이 되나요? 24개 이상. 24개 이상 맞대 40점 미만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리고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유효가 돼요. 1차를 불합격하면은 2차 평균 80점 맞더라도 불합격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다? 상반기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1차. 그러나 2차를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시간 안배를 할 때 뭐다? 안배를 할 때 1차를 좀 열심히 하자고요. 상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골고루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2차에서 전략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다? 중개사법을 75점 이상 맞는다고요. 중개사법을 70점 밑에 맞으면 거의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75점 이상, 쉽게 나올 때는 뭐다?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 분포들을 보면 8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법이네. 그럼 공시는 40개 중에 몇 개가 나오나요? 24개. 세법은 16개예요. 16개. 합쳐서 40문항이다. 그럼 세법의 목표는 몇 개다? 몇 개 맞으면 돼? 10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비율로 따졌을 때는 6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법은 목표가 10개다. 뭐 7개, 8개만 하면 2차가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법은 목표가 10개.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히고 실력으로 한두 개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10개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법.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중개사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다. 그냥 1년 허허 이렇게 다니면 거의 불합격이에요. 아무나 따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뭐 할 거는 결석하지 말자. 결석하면 안 돼요. 그 가능한 한 뭐다? 지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럼 공시세법은 제일 뭐다?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그 여기서 잡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세법이 제일 이제 시험장에 가면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40문제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 공시세법은 격주잖아요. 하루 결석하면 뭐다? 4분의 1, 25%가 진도가 나버려요. 이틀 결석하면 뭐다? 반이 진도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공시세법은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결석하지 말자. 단 부득이하게 결석했을 때는 동영상을 통해서 쫓아와야 돼. 그래도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 합격자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말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예습은 못하더라도 그날 배운 거는 뭐다? 복습을 하잖아. 2, 30분 동안 배운 한도 내에서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복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그래서 학원 종강할 때까지 끝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는 분의 90%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빠지고 혼자 한다는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동안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끝까지 종강할 때까지 강의 듣는 분이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네 번째네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등을 봅니다. 앞으로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거나 멘붕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끝까지 가되 뭐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학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 불합격이야. 나는 할 수 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1년에 다 붙습니다. 의지를 갖고 공부해야 돼요. 의지를 갖고.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중개사는 뭐다?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잖아.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열심히 하신 분은 뭐다? 무조건 붙는 국민 자격증입니다. 그래도 이 5가지 정도만 지켜주면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는 한 100% 합격이다. 학원 출신들은 100% 합격이에요. 100% 나온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4분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뭐다? 생활 습관을 바뀌어야 돼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 이제 1년 동안은 나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친구만 하면 안 돼요. 친구만 하면 안 된다. 단 가족만 만나야 돼. 필요하면. 그죠? 1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친구 앞에다 공표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서 만나자. 1년 동안은 국가고시잖아요. 이것도. 그죠? 틈날 때마다 만나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족 외에는 만남을 자제하자. 이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체제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 이게 지키더라도 이게 안 바뀌면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독하게 공부해야 된다.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네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이 뭐다? 이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인데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만 배운다? 부동산에 관한 세법만 배워. 세법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뭐냐고요? 토지 건물.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 그래. 토지 건물. 자, 그래서 부동산 세법을 배우는데 뭐를 배우느냐? 여기 선생 설명할 때는 집중해야 돼. 얕보고 혼자 따라하지 말라고. 얕보고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평균 삼수야. 삼수. 평균 수강생이 삼수라고. 학원을 잘못 선택한다든가 혼자 공부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평균이 삼수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한 번에 붙는 분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요. 자, 부동산 세법은 뭐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뭐다? 보유할 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부동산 세법을 볼 때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가 돼야 세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팔고, 그래서 사고, 가지고, 팔고를 세법용어로 뭐라 부른다? 취득, 보유,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라고요. 그럼 사회의 상식이 뭐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이죠? 무슨 세금 내? 취득세를 내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무슨 세금이야? 등록, 면허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취득이 뭐예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냐?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과 뭐다?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럼 분양은 취득이잖아. 그럼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 2010년까지는 옛날에는 등록세 따로 냈어. 그 등록세는 따로 내니까 등록세를 늦게 내.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근데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냈다. 그래서 등록세라는 용어는 없어졌다고요. 2010년 말에.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오므로. 소유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민법 안 배웠잖아. 소유권이 뭐다? 관리, 처분, 뭐다? 관리, 사용, 수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관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즉 내 거다 이거지. 내 거. 그러니까 소유권은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다. 합쳐서 낸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기할 때.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취득, 뭐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뭐다?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낸다.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 들어가서 남의 건물에. 그럼 남의 건물은 내 것이 아니잖아. 권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벌리면, 돈 빌리면 근저당 설정 권리가 들어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 소유권은 등기 권리 중에 어디에 기록되는 거다? 대부분 갑, 구, 대부분. 그럼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 권리증에 대부분 어디에 기록되는 거다? 울, 구, 대부분.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갑구에 기재되는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을구에 기재되는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타법에서 다 배워요. 지적법에서 다 배운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낸다. 자, 그 다음 보유.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세금 냈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매년 내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거야.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요. 매년 낸다. 그래서 서민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그 다음 부자들은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낼까요? 부자들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종부세.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부자들은 일정가액이 넘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팔아먹습니다. 자,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배울 때는 약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세라고 얘기한다. 양도 팔았잖아. 팔아갖고 뭐다?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번 거를 소득이라 그래. 그다음 양도하고 팔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운다?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누가 팔았을 때 내는 거다? 사업자, 매매업자가.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이 팔았을 때는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누가 팔았느냐? 개인이 팔면은 양도세, 매매업자 등이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글씨가 몇 개다? 5개 위주로 배워.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간략하게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 기초과정에서는 하얀 글씨 5개 위주로 배워요. 자, 그럼 출제비중을 알아야죠. 출제비중. 자, 세법은 16문제죠. 자, 취득세는 몇 문제가 나오냐? 3문제가 나와. 평균적으로.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1문제. 그리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가 나와. 종부세 1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5문제.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문제. 이렇게 출제 비중을 알아야 돼. 그래서 6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가지예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3가지 위주로 공부해야 돼. 세법은 일명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잘해도 되잖아요. 3개, 5개는 벌써 11하네? 11하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석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개짜리니까 부담 가지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각각 진행을 합니다. 그럼 왜 세법이 점수가 안 나오느냐? 각각 배우기에 앞서 뭐를 알아야 된다? 세금, 조세가 세금이에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총론 전체를 배우는 게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에서 몇 문제 나온다? 평균적으로 2문제. 그래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총론이다. 전체. 이게 안 되니까 세법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다? 총론을 잘해야 된다. 전체 내용을 배운다. 그래서 총론은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용어 정리입니다. 대부분 용어 정리야. 그래도 오늘 수업은 각각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세금의 총론 전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전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프린트도 보면 전체 내용이에요. 이 프린트는 1월, 2월 달까지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게 전체 내용 아웃라인이다. 그래서 세법을 극복하려면 이 전체 내용을 2월 달까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항상 프린트, 총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죠. 강론을 배울 때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자. 맨 앞으로 앉아요. 지각하면 맨 앞이야. 앞에 앉는 분들은 거의 합격해요. 꼭 맨 뒤에 앉는 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
집중력이 결여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 그래서 합격하려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 30분 일찍 또는 1시간 일찍.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나요? 저쪽은 결혼했어요? 안 했고 나머지는 다 결혼해? 예? 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야 돼. 공부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학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막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해 버렸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나왔네요. 그죠? 이 책. 항상 책이 나오면 앞에 봐요. 앞에 보면은 차례를 좀 알아야 돼. 컨텐츠라고 나왔네. 한 서너 장 넘기면 차례. 이 파트가 나왔잖아요. 항상 새 책을 보면 이 파트를 좀 봐야 돼요. 컨텐츠 나왔죠? 몇 장 넘겨요? 6, 7장 넘기면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그 영어로 적혀 있잖아요. 거기 차례. 자, 파트 1. 뭐 배운다? 총론. 옆에 적어.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2문제. 2문제. 그 다음 파트 2. 지방세. 자, 지방세 중에 1. 취득세가 나왔네요. 옆에 적어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 3문제. 그 다음 2번 밑으로 내려와서 등록면허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1문제.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재산세. 오른쪽으로 가면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3문제. 3문제 빨리 찾아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못 찾아 아직도. 자, 그 다음 목적세는 출제제외. 자, 국세네. 자, 1번에 뭐가 나와 있다? 종합부동산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1문제. 그 다음 소득세. 자, 소득세 나와 있죠? 평균적으로 1문제.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가장 많이 나오는 꼭대기 뭐가 나와 있다?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5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와. 그러니까 5개,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형성하네요. 자, 그럼 옆에 두꺼운 글씨 뭐가 나와 있어요? 조세총론. 그래서 오늘은 용어를 배웁니다. 조세총론. 야, 칠판 봐요. 조세가 뭐예요? 조세. 항상 세법은 약자로 돼 있어. 이게 뭐다?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래. 조세는 조달 걷어야 되겠죠? 조세는 누가 걷을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예요. 조달. 그래서 조달하는 모든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이렇게 세금이라고 얘기하면 좀 싸게 보이잖아. 고급스럽게 뭐다? 조세. 그래서 학자들이 항상 일반인들이 용어를 잘 모르게끔 이렇게 고급스럽게 용어를 만들어요. 참, 여러분들 오늘 저 처음 봤네요. 항상 첫 수업은 이 선생도 설레면서 옵니다. 설레면서 와. 그리고 끝날 때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설레고 딱 2번 설레요. 나 지금 떨고 있지 않아요? 그쪽도 떨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떨면 안 돼.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만 좀 떨려요. 어떤 분이 와 계실까? 이제 저 첫 만남인데 5분이네요. 그래서 처음 딱 만난 분들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요. 5분 내가 꼭 기억할게. 여기서 이제 2~3명은 마지막 안 나와. 평균이에요. 평균.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내년에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인생을 살아야죠. 국가 자격증이잖아.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자신감이 생겨요.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고소득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저는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네요. 그런 거 말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고소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뭐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자격증은 사법고시도 능력이 없는 애들 놀아요. 능력이야 능력. 항상 자기 개발하면서 오늘 합격자 발표했잖아 28일 때.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럼 또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격증만 덜렁 있다고 하면은 뭐다 발전이 없어요.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야. 진짜요. 자 조세. 그럼 이제 이 모든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 잘 봐요. 그럼 조세 뭐를 알아야 된다?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자고요. 자 제1절 조세의 개념 및 특징 1. 조세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조세의 정의 나와 있나요? 그 별 하나 딱 붙여.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 모든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는 두꺼운 글씨 표시되어 있죠? 두꺼운 글씨가 포인트예요. 항상 두꺼운 글씨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조세는 조달하는 세금이다. 조달은 걷는 거야. 그럼 세금은 누가 거둘 수 있다?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가 있다. 그럼 잘 들어요.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 그리고 과세 뭐라고도 얘기한다? 주체. 과세권자 똑같은 용어예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부터 국가가 걷는 세금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문제를 풀 때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5개가 있잖아. 5개도 뭐와 뭘로 나눌 수가 있다.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러면은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상식적으로. 국가가 힘이 세,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세. 국가가 힘이 세잖아. 권리가 많잖아. 국가는. 그래서 국가가 많이 걷어가. 그럼 전체 세금 중에 국가는 약 7, 80%를 걷어가. 지방은 힘이 약하지 20, 30%를 걷어가. 연마다 달라. 그러니까 국가가 7, 80% 얻고 나머지는 지방이 20, 30%. 그럼 지방은 항상 돈이 모자라. 경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복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힘이 센 자는 많이 걷어간다.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 토탈 6개죠? 6개를 1년 단위로 봤을 때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종부세. 부자들이 내잖아. 부자들이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 그래서 종부세는 뭐라 그래요? 국세. 많이 들어오는 거나.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많이 걷죠? 양도세도 많이 걷는 거니까 뭐다? 국세. 그 다음 종합소득세도 엄청 걷어요. 셀러리맨에게 매년 걷잖아.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많이 걷으니까 뭐다? 국세입니다. 3가지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3가지보다는 덜 걷죠. 덜 걷어. 그러니까 3가지는 누가 걷어간다? 지방이 걷어가는 뭐다? 지방세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6개를 국세, 지방세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는 많이 걷어가는 게 국가가 관리해요. 부자들에게 많이 걷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많이 걷고.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내봤잖아. 셀러리면은 봉이에 알아들었나요? 봉.
세금을 꼬박꼬박 내. 매년 많이 걷어가잖아.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제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봐요. 그러면 세금은 개인도 내는 거고 법인도 내는 거죠? 그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걸어가면 재산권 남용을 하죠? 마음대로 걷어가니까 항상 세금은 법에 의해서, 잘 들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는 어디에서 만든다? 법률에서 정해줘. 즉 국회의원이 만들어. 법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럼 칠판 봐요. 이거 뭐예요? 약자잖아.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적인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세금은 법에 의해서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남용을 하기 때문에 뭐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납세의 의무는 어디서 정한다? 법률. 법률에 의해서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18쪽 보시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두꺼운 글씨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두꺼운 글씨. 그럼 제일 밑에 봐요. 세금과 요금. 제일 밑에 보면 자, 두꺼운 글씨 나와 있잖아요. 국세의 경우는 국가가 과세 주체고, 두꺼운 글씨. 지방세의 경우는 누가 과세 주체다? 지방자치단체. 두꺼운 글씨. 찾았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 쓰죠. 전기 쓰잖아. 뭐를 내? 매달에 한 번. 뭐를 내? 전기를 쓰면 뭐를 낸다? 전기세를 내잖아. 근데 이거 잘못된 용어예요. 전기료, 전기 요금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사회에서 줄여서 전기세, 수도 쓰면, 물 쓰면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 내죠?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세금이 아니다. 쓴 만큼 내잖아. 그러나 세금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50만 원 내죠. 그럼 50만 원어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은 강제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걷어가는 거라. 이거는 쓴 만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세금은 뭐다? 세금은 아무런 뭐가 없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세금은. 그러나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는 뭐다? 세금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죠?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쓸까요? 국방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기간 산업에 고루고루 써. 간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뭐다?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잖아. 쓴 만큼 혜택을 안 주니까. 그래서 안 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합니다. 세금을 안 내더라도 뭐다?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세금 가진 걸로. 그래서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임승차니까 법은 뭐다? 법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오른쪽에. 자, 19쪽 나왔어요. 자, 과세 근거 다 필요 없어요. 3번만 보면 돼. 자, 과세, 세금을 과세할 근거는 무대뽀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뭐가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항상 중요한 글씨가 네 글자 뭐라고요? 과세 요건. 그래서 과세 요건은 누가 만든다? 마지막 줄 입법기관 국회.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있다. 법률. 그래서 우리가 박스에 헌법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헌법 몇 조라고요? 38조. 왜 38조라고 했을까요? 그냥 법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금만 내면 세금 내라고 공무원들이 오죠. 세금 안 내면 그게 뭐다? 38기동대예요. TV에 나왔잖아. 38기동대라 그래.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등을 들어가기 위해서 쫓아온다고요. 집에. 왜 38기동대야? 헌법 제38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38기동대란 TV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비대가성, 비보상성. 반대급부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100만원 내면 100만원어치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가가 없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 다음 밑에 네모 나왔네.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기타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자기가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여 주어지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다. 이해되나요? 100만원 내면 100만원어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국방 지켜주고 치안 유지해주고 이런 거.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한번 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금의 정의 잘 보자. 자, 여기 봐요. 이제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요건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에 의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과세 요건. 그래서 오른쪽에 별 하나 딱 붙여요. 그 네모에 있잖아요. 3번에 양괄호 3번에 네모 과세 요건.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양괄호 3번 오른쪽에 네모 있잖아. 과세 요건이란. 양괄호 3번을 찾으라니까 뭐 어디를 찾아 지금. 또 넘긴다. 또 쓸데없이 19페이지인데 양괄호 3번. 선생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과세 요건 나와 있나요? 빨리 찾아요. 과세 요건이란 납세의무자 성능에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별 표시 위주로 한 거 한 번만 마음속으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왔네. 법률상 요건을 말하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네 가지를 우리는 세법상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요건.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칠판 봐요. 지금부터 뭐다? 과세 요건. 이 예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잘 봐요. 과세 요건은 우리가 강론을 배울 때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취득세 과세 요건과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은 같다, 다르다. 다 달리 법 규정이 있겠죠? 다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으면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순서는 관계없다. 순서는 관계없다. 첫 번째 뭐다? 과세 대상. 이거 뭐예요? 세금을 과세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무엇. 그래서 과세 대상을 뭐라 그런다?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한다.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건가? 땅을 대상으로 할 건가? 소득을 대상으로 할 건가?
재산을 대상으로 할 건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게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할 건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일까? 누가? 그래서 세금은 개인도 내지만 법인도 내겠죠? 개인 아니면 법인. 누가?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과세표준. 이거는 과세표준. 이 얘는 뭐냐?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해. 표준이 되는 금액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금액을 과세표준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나온다? 세율. 그래서 세율은 뭐다? 세부담률이죠? 세부담률. 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를 부담할 거냐? 즉 퍼센트, 비율. 세부담률을 우리는 세율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잘 봐요. 그럼 네 가지가 결정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시작돼야 되겠죠? 네 가지가 결정되면 국민의 4대음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있어. 과세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이야. 모든 세금 계산은 1차적으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이 나와.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고요. 세액.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돌이가 잘 볼까요? 갑돌이가 1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대전에서 1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1차적으로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2차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재산세.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그럼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분양받았으면 취득이잖아.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다? 1억. 얼마? 1억짜리. 1억을 우리는 과세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1억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부담율 퍼센트. 이거는 법에서 정해주겠죠? 몇 프로 낼까요? 몇 프로 낼까요? 이건 배워 나중에. 4%를 내요. 4%. 이런 거를 강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4%. 그럼 1억에 4%면 취득세가 나오겠죠? 취득세액이 나와. 얼마 나올까요? 1억에 4%면 취득세만 400만 원이 나와.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1억 곱하기 4%.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는 절대 뭐다?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어차피 10개 맞으면 합격이라고요. 세법은 한 문제라고요. 왜 계산 문제가 나와? 세법은 못 맞추게 만들려고. 그래서 계산은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한 거는 신경 쓰고 어려운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신경 쓰면 안 돼? 숫자. 그래서 세법은 숫자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1년 동안 배우다 보면 중요 숫자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신경 쓰면 안 돼. 법 이론에 신경 쓰면 10개 맞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다 네 가지가 더 있어. 네 가지가. 법인이 돈 벌면 무슨 세금 내? 법인세. 법인이 돈 벌면은 법인세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출제 제외. 개인이 돈 벌면은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개인이 돈 벌면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내봤잖아. 연말정산에서. 법인은 출제 제외예요. 그럼 상속받으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출제 제외. 증여받으면 무슨 세금 내? 증여세도 출제 제외예요. 제외. 출제 제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출제 제외. 그럼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랑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죠? 그럼 커피값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부가, 가치세. 이것도 출제 제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빠졌어. 그래서 부동산 관련 6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공단에서 출제 안 한다는데 이거를 꼭 봐. 절대 그러지 말라 이거지. 출제 제외된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첫째 시간. 자, 여기 보세요. 자, 첫째 시간. 자, 정리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항상 끝나기 3분 전에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해설해요. 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취득과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가지고 매년 내는 거는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고, 그리고 팔아먹을 때 순수한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럼 6개 위주로 배우죠? 그럼 이 중에서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재산세, 종부세. 매년 내. 이 네 가지는 원칙이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재산세.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가장 잘하는 거. 그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이 없는 분들이야. 우리나라 전 국민의 40%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요. 열심히 저축해서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벌써 가격이 뛰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한 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요. 매년 내는 세금과 한 번 내는 세금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세금의 정의. 세금의 정의. 조세가 뭐다? 조달하는 세금이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그럼 조달, 걷는 거죠? 조달은 오로지 누가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해야 한다. 국가가 걷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는 거는 국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다? 국세야. 세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 이에 비해서 이 세 가지는 덜 들어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여기 봐요. 그럼 모든 세금은 무조건 거둘 수가 없죠?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만 세금을 걷어들 수 있다. 과세권 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과세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대상. 그 다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납세의무자. 얼마짜리? 얼마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러면 세부담율, 퍼센트를 뭐라 그런다? 세율.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어떤 공식에서 세금 액수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 계산했다는 거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자,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 보라고요. 자, 앞면에 봐요. 자, 몇 개 위주로 딱 돼 있어요. 5개. 왼쪽에 시커먼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적혀 있잖아. 5개. 빨리 찾아요. 5개 적혀 있죠? 그럼 취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세. 괄호 적혀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도 국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밑에 하나 적어요. 빈 공간에 요거 종합소득세 하나 적으라고요. 양도소득세 제일 아래 종합소득세. 그래서 괄호에서 뭐라고 적어? 국세. 이렇게. 양도소득세 아래에 하얀 공간 적을 때 있죠? 그럼 토탈 6개 배우는 거예요. 6개. 적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보세요. 무슨 요건? 과세 요건.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4가지를 기억하자. 그럼 프린트에 보면 뭐가 나왔네? 과세대상 나왔잖아. 프린트에 보면 꼭대기 과세대상 나왔죠? 그 다음 옆에 과세표준 나왔네. 과세표준 나왔잖아. 그 다음 건너뛰고 세율 나왔네. 세율. 그 다음 세율류에 하나 더 적어. 하얀 공간에 납세 의무자.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세율류에 또 하나 뭐 적으라고요? 납세 의무자. 그럼 4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세법은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다. 근데 제 말이 너무 빠르나요? 안 빨라요? 다행이네. 알았다. 잠시 쉬었다 하죠.